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1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또 좋아요 한번 깔끔하게 한번 눌러주시고 또 기분 좋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죠. 엄청 덥습니다. 뭐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육수가 많이 흘러가지고 저희 집에도 다른 육수가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지만 항상 저는 시작은 쓸데없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딥하게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야, 날씨가 좀 많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냉방병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35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난히 좀 더 더울 것 같은 날씨가 될 것 같은데, 여름이 될 것 같은데, 싱가포르나 중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도 최근에 한번 이 엘니뇨 슈퍼 엘니뇨 관련해 가지고 뭐 체감 온도가 막 40 몇 도까지 올랐다, 역대급 폭염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슬슬 또 이 무더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좀 흐름을 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이제 일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이제 한 탑3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이런 좀 종목들, 좀 이미 좀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좀 그래도 좀 이유 있고 좀 덜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흐름이 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워낙 강했긴 했지만, 사실 언제였죠? 수요일이었나요? 한번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이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아무튼 시장 급락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요. 지난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런 코스맥스, 한국콜마, 막 클리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매매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고요. 갑자기 보소님께서 강원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거 추천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이제 6월 4일 날 하이로닉하고 이루다, YM텍, 동화서 이런 애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 뭐 이렇게 네 종목이 다 급등했다, 뭐 제가 일요일마다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모두 다 급등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시장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급등한 종목들만 골라낼까요? 다신 확률적으로 유리한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또는 보합권이고, 오르면은 이렇게 이루다처럼 큰 수익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들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다 부담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보통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바로 그런 매매 스타일입니다. 이미 좀 급등한 것들은 웬만하면 잘 안 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안 보시듯이, 물론 농담이겠지만, 아무튼 좀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죠? 이때 뭐 솔직히 말해서 미용 의료기기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뭐 루트로닉, 뭐 파마리서치 이런 애들은 조금 가기는 시작을 했었지만, 이루다, 하이로닉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적었다라는 거죠. 올라가고 나서는 의미 없다. 저는 항상 올라간 건 내 거 아니다. 억지로 이렇게 따라붙는 매매는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뭐 하이로닉이나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뭐 폭등을 했죠. 사실 뭐 단기간에 정확하게 바닥에서 지난 6월 4일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 여기 해놨습니다. 6월 4일날 요때 영상 조회수 3,300개 나온 거, 6월 11일날 또 조회수 3,700개 나온 거. 자, 요 위에 4개가 제가 6월 4일날 말씀드렸던 애들이고요. 6월 11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요때 파란색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입니다. 빵. 요것도 제가 너무 두껍죠. 제가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이 펜이 조금 두꺼워졌는데, 자, 요때 말씀드려서 빵. 자, 요때 말씀드려서 빵. 요것만 그냥 보합권이에요. 아니면
약간의 그냥 매수가 정도. 이것도 사실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다른 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예, 그래도 자, 요 세 개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고요. 요즘에 조금 이제 이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기 시작을 하지만 저는 이거 1월, 2월 이제 스치면 상한가, 지금은 뭐 상한가지만 스치면 상한가 2부에서도 이거 1등 종목으로 두 번이나 갖고 갔던 종목입니다. 줄 서는 종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이전부터 정말로 많이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좀 박스를 그리고 있으면서 이제 좀 돌파 나와줘야지 추세를 좀 만들어갈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워낙 많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 네이버 밴드 가보시면은 예, 자료 같은 거 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자, 이 한국콜마 코스맥스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의 이런 이 우리나라 이 ODM, OEM 쪽이 허가율 자체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 이제 R&D 기술력이나 전반적인 뭐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땡겼죠, 그죠?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애들도 땡겼습니다.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자, 조금 횡보하다 어제 바로 금요일 날이죠.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 바로 제가 좀 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아무튼 이런 저는 빠지더라도 덜 빠지는 거죠. 뭐 러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살짝 빠져있지 크게 빠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매하시면서 하락을 했었을 때는 요 정도 조금 눌리고 올라갔었을 때는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죠?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종목을 한 번에 50% 먹었다, 30% 먹었다, 물론 중요하죠. 기분 좋죠. 근데 이 매매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지속성,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그런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얻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이런 매매 내역 자체를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기록을 해보시고 그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 진짜 실제 VIP 방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9월 16일날 제가 작년에 9월 16일날 VIP 런칭을 했거든요. 자,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계좌 수익률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애초에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요 당시에 제가 비중 5%를 추천드리잖아요. 그죠? 비중 5% 추천드렸어. 그럼 1억이잖아요. 만약에 투자금 예를 들어서 1억인데 5% 비중 5%에 수익을 10% 냈잖아요. 수익을. 그러면 이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비중 5에 10. 자, 우선 비중이 500만 원에 10%니까 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몇 프로예요? 0.5%의 수익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반영을 한 거는 분명히 수익이 났거든요. 나고 있는데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중 5%에 그냥 계좌 수익만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 비중이 5%다 곱하기 수익이 10% 났다 이 종목이 그러면 이 계좌 수익률을 그냥 반영한 거는 0.5%로 그냥 여기다가 누적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복리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리 효과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하시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매매, 제가 여태까지 추천드려가지고 매매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제가 뭐 수익 난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실현한 것들 뿐만 아니라 실현 플러스 현재 보유 중인 애들 요거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매매하실 때는 요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떤 종목 한 종목 막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는 애초에 교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이런 개념을 아시는 분들 뭐 있겠지만 이 MDD라는 개념 아세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이 개념 알고 있다. MDD 개념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자, 아시는 분들 1번, 모른다. 2번. MDD.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게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게 진짜 돈 버는 매매인 거고, 예? 어떤 게 진짜로 이 트레이딩의 기본인지를 좀 아셔야 되고, 알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종목 좋대. 아, 요즘에 반도체 좋으니까 또 반도체 오르르. 뭐 지난번에 뭐 2차 전지 좋으니까 2차 전지 오르르. 그럼 피곤합니다. 우르르 다 드셔야 돼. 맨날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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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하면 뭐합니까? 예? 피로야 가라, 뭐 우르우사 막 이런 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매매의 방향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환상에만 너무 잡혀 계시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MDD라는 거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최대 손실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 수익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 여기가 만약에 돈을 벌었잖아요. 요 구간에서 제일 많이 눌린 거, 그러니까 손실을 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 1,000만 원을 벌었다 이거예요. 아니면 잔고가 1,000만 원이었어. 여기까지 갔다가, 그죠? 2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1,000만 원까지 벌었어. 근데 순간적으로 시장이 빠지거나 어떤 악재가 터졌는데 내 거의 계좌 아니면 매매했었을 때 이게 빠지는 그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로 제일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이 MDD가 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려올 때 있죠. 수익률이 뭐 저라고 뭐 이거 다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무조건 막 정말로 막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이렇게 완전 일직선하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어떤 시장 악재가 터지거나, 그죠? 시장이 힘들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무튼 이 고점에 눌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주가의 눌림목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수익률이나, 그죠? 계좌 잔고가 순간적으로 1,000만 원까지 갔다 갑자기 500만 원까지 떨어져. 1,000만 원 갔다가 여기서 그냥 떨어져. 그럼 MDD 그냥 50이라고 하는 거, 50%. 그냥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MDD라는 것도 잘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MDD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계좌가 순식간에 박살나고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그런 매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마디로 요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내려온 거 있죠. 이렇게 조금씩 수익률이 내려올 때 있죠. 그 폭이라고 보시면 돼. 그 폭 중에 제일 큰 거. 그래서 이 M자가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드로우다운. 이제 이해되시나요? MDD. 그러니까 최대 손실 폭인 거예요. 폭. 그러니까 이게 크면은, 이게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수익을 조금씩 벌었어. 오, 좋아. 근데 갑자기 빵. 이렇게 빵. 그냥 계속 그냥 제자리 걸으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거. 이 물리는 폭 중에, 그죠? 어떤 게 제일 커요? 1번, 2번, 3번. 이게 MD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매매를 하다 보면 요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땐 좋지만 한 방에 훅 가는 매매를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거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기 제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 네이버 밴드 가보시면은 지금 주말 동안에도 많은 자료들 올려드렸잖아요. 뭐 금요일날 9시 저녁 밤에도 최근에 뭐 클리오 리뷰 같은 것들 자료들 좀 올려드렸고, 뭐 수익 후기 같은 것도 올려드렸고, 이것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죠? 요렇게 이게 제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종목이 무조건 요거 갑니다. 자, 이거 수익 났으니까 가입하세요.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그렇게 세게 땡길 생각도 없습니다. 뭐 회원님들 지금 저 여기 많은 회원님들, 여기 뭐 경기부자님, 뭐 백유리님, 예? 강재숙님 등등등등 많은 저희 또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특히나 뭐 백유린님도 마찬가지고 직접 요새 좀 바쁘셔가지고 살짝 힘드시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계좌 수익률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물론 갑자기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상향. 제가 지금 9월 중순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는 분명히 하락장도 있었어요. 최근에야 조금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지. 보십시오.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탔지만 결국에는 회복했다. 결국에는 우상향을 만들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좀 가끔은 좀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돈 버는 매매인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매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시겠지만 정말로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보통. 요걸 기반으로 좀 하시는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하는 매매가 사실 뭐 임팩트가 한 번에 막 어떤 종목이 200% 300% 이러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갑자기 가다가 악재가 터져버리면 뱉어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우리한테 수익으로 찍혔던 그 평가 수익 자체가 시장을 맞아버리면 다시 다 뱉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선은 매매를 회전을 시키면서 계속 좀 수익을 쌓아나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시면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익률 그래프가 제가 뭐 매매 내역 자체를 허위로 기록을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회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제가 엑셀 표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바로 또 종목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디오레스님 말고 가입 후기 여기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셨거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자, 요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 자,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좋다. 항상 뭐 회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분산 매매 통 안정적인 매매를 추천해준다. 자, 뭐 시황이나 업황, 뭐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멘탈 관리 뭐 해주시고, 뭐 서비스 마인드가 굳게 자리 잡은 뭐 매니저다. 좀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비중이,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2.5%만 담지는 않거든요. 자, 처음에는 비중을 뭐 5%도 처음부터 5%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2.5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근데 2달 정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 근데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경험해 본 결과 뭔가 개개인 그 개별 종목 수익은 생각보다 막 어디 가서 막 몇십 프로 이러진 않아. 근데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계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따 뭐 어디서는 막 20% 수익 났고 40%막 100% 수익 났다고 하는데 막 뭔가 좀 배 아프고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그런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수익 나는 매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시장 좋을 때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빠져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특징들이 뭐냐면 하락장이 와도 멘탈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매매다. 그래서 시몬스 침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약간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거는 뭐 각자마다의 투자 성향이나 매매 성향이 다 다르시죠. 성격도 다 다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통계 바탕으로 저는 다 설명을 드린다는 거. 이거 엑셀 다 만든 겁니다. 이 매매 한번 보시면 이 분할 매도 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모든 매매 내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정말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기본적인 이 트레이딩의 용어들이 있는지 아셔야 되고, 그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 자체가 잘하고 있는 매매인지 아니면 정말로 돈을 애초에 벌 수가 없는 매매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거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네이버 밴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많은 자료들 지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주말 동안에도 워낙 많은 자료 올려드렸어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이제 밴드 주소하고요. 카톡방에서도 중간중간에 가끔씩 종목도 던져드립니다. 네, 여기도 있고 뭐 텔레그램도 마찬가지. 제가 주말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자료 올려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 있고 또 뭐야 CS 윈드 뭐 리뷰 같은 것들 자료 같은 것도 공유 드리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물론 뭐 지금 AI 쪽 관련해 가지고 뭐 엔비디아, 뭐 HBM, DDR5 등등등 이런 것들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이 우리나라나 대만 기업들의 중국 그 대중 수출 유예 연장 뭐 이렇게 허용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또 오늘 기사입니다. K반도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무제한 유예 신청했다. 예. 삼성 SK 1년 유예가 10월에 그랬기 때문에 자 우선은 1년 유예를 받았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사실상 무제한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미국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지만 최근 뭐 미중 갈등 상황이 이제 막판 변수로 뭐 떠오르면서 우리가 적자했다. 사실 근데 뭐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선 단기적으로나마 또 기대감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반도체가 워낙 강합니다. 이 반도체가 워낙 강한 상황이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조금 정리하다 좀 만자료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뭐 보시면 이거는요. 제가 아침마다 회원님들한테 이거 자료를 보내드리는 자료들이에요. 아침마다 다 이런 자료들을 말씀을 보내드리거든요. 매도 내역 같은 것들 다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추천했던 거 요거 그냥 뭐 정리됐거나 못 따라오실 때 있잖아요. 이 종목이 언제 매도됐지? 다 말씀드립니다. 뭐 손절, 익절 이런 거 다 말씀드리고 체계적으로 다 진짜 VIP처럼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언제 이거 팔았다. 그때 팔았잖아요.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신규 회원님들 안내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지 항상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직 미국장이 이제 내일 아침에 조금 정리를 할 자료들이고 뭐 이것도 이제 내일 제가 장전 공개 방송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자료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항상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리오프닝 뭐 옛날에 스튜먼 상한가 나갔을 때 뭐 추천주 브리핑, 시장 이슈, 뭐 데일리 브리핑, 리오프닝, OLED 업황민 관련주, 반도체, 기판 등등등. 요거는 이제 데일리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자료인데 아무튼 요거의 자료가 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어차피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아무튼 지금 뭐 반도체 쪽이나 요런 것들은 뭐 내일 또 다시 한번 장전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슈를 말씀드릴 거고요. 어떤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면 왜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우리나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자 이거 한번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물가 안정을 이제 정책 자체가 물가 안정에 좀 정책의 무게중심을 넣었다면 이제는 경기 대응입니다. 이제는 경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옛날에는 물가가 워낙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에 경기 침체를 또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에 집중을 한 거죠. 근데 물가가 지금 잡혀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자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경계치는 아직 늦추기는 어렵지만 3%대 초반까지 떨어진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마디로 뭐냐면은 물가 안정 비중을 다소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를 뒷받침하는, 한마디로 경기를 이제 부양시키기 위한 약간의 그런 좀 이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들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뭔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좀 이 성장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시장 환경이나 이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이나, 그죠? 요쪽으로 사이클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게다가 이 기획재정부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수출 바닥 다졌다,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은, 이 미국의 미시간대 6월 인플레이션 기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크게 하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미시간 대학교가 이제 뭐 수치를 만들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6월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3.3%로 블룸버그 통신 집계 전망치 4.1%를 크게 하회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뒤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를 3% 초반까지, 3.3% 정도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죠? 5월달 1년 인플레 기대는 4.2%였다. 그러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가 4.2였는데 지금 0.9나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년 뒤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급격하게 또 내려오고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도 되게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연준이 왜 좋아하는지는 요 다음 내용이 좀 있습니다. 6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요것도 예상치로 좀 웃돌았고요. 특히나 경기 현황 수치 68,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이 또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 기대 역시 61.3으로 예상치 55.1로 무려, 그죠? 꽤나 상회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증시가 올라가려면, 특히나 대시세가 나오려면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물가가 잡혀가야 되고 지금 경기는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물가는 높아지고 있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는 회복을 좀처럼 못하고 있고, 둘 다 안 좋은 건데 지금 이게 반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고무적일 수 있다, 요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요런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은 아무튼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코스피 이 어닝 퍼 쉐어 있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 대한 이런 전망치 있죠. 요것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전망치도 슬슬 상향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이 결국엔 뭐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그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실적으로, 경기 회복으로, 요런 거, 그리고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 둘씩 걷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이클 안에서 좋은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의 좋은 자리, 타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경기 민감 섹터를 당연히 봐야겠죠. 뭐 반도체나 뭐 철강, 화학, 그죠? 요런 애들, 요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가격 인상이나 요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뭐 재고 충전, 재고 충전이 아니라 재고를 그 축적을 이제 또 제조업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수요 증가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슬슬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다.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도 뭐 최근에는 뭐 HBM이나 DDR5나 이런 약간 첨단 반도체나 요쪽, 아니면 뭐 이런 패키징, 뭐 오사트, 약간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먼저 땡겨서 올라갔다면은, 또 그동안 밑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반도체 애들도요, 이 업황 회복, 성장성보다는 약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 반도체도 여전히 좀 끌고 갈 만하지 않을까. 대신 최근에 제가 생수에서 편입했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좀 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번에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들 다 생수에서 잡아냈거든요. PSK 홀딩스 언제 잡았죠?
요날. 물론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뭐 잡을 수 있었겠지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단기적으로 좀 오른 상황에서 잡았지만 거래량을 한번 조금 봤던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차트의 패턴이었고, 그래서 요거 30% 이상 수익 바로 이틀인가 3일 만에 올라갔었고요.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프로텍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0% 이상까지도 올랐거든요. 이것도 제가 장전 공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요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셨을 거고, 거의 지금 이 3만원에서 그죠? 47,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50% 이상 수익권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생수에서 목표가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2차 목표가인데 7%밖에 반영이 못 됐던 요 종목 파크 시스템스, 요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이게 2차 목표가를 짧게 잡았지만 이거는 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16만원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 저는 뚫는다에 베팅했거든요. 요때 뚫는다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2차 목표가 갔어도 요거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원자 현미경 아닙니까? 원자 현미경, 그죠? 얘네들은 UV 이쪽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또 관련된 또 종목이기 때문에, 또 검사 장비나 뭐 원자 현미경 통해 가지고 안에 막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애들도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급등한 종목들이나 좀 이격을 좀 보고요. 거래가 너무 그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좀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덕사나의 메탈, 요것도 그죠? 요거는 제가 저희 네이버 밴드나 요로 있으신 분들, 카톡방에 있으신 분,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 이 음봉 달렸을 때 자리 좋다라고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요 구간. 그죠? 그리고 빵. 요것도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많이 올랐습니다. 이날만 하더라도 1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자리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만 잡으셨어도 20%까지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15에서 20%까지. 그리고 저희 그죠? 그리고 뭐 생수에서는 저는 자리를 여기를 봤는데, 자리를 뭐 지금 방송 나갔는데 뭐 이 자리가 있을 때 방송을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게 편입을 했지만 요것도 1차 목표가 도달 다음날 바로 했습니다. 얘는 여전히 자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격은 좁혀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7,1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거 열어둬야 되고, 만약에 빠지면서 거래가 조금 급증하면서 빼버리는 거면은 좀 도망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 GSB, MSB, 계속 헷갈려 죽겠네요 요새.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이것도 이제 본딩 쪽 관련해가지고 솔더볼인데, 얘네들이 이제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 솔더볼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솔더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등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뭐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GPU, CPU, 엔비디아나 AMD, 인텔 이런 애들 뭐 CPU 개발이나 GPU 시장 성장하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수요도 또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요런 애들도요, 추세를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역회된 쉴드 딱 전형적인 역회된 쉴드 나왔습니다. 그죠? 대충 그리긴 했지만 그죠? 역회된 쉴드의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는 약간은 아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눌릴 수는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장대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다음 주에 뭐 기간 조정이나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긴 흐름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나 이 반도체나 특히나 뭐 그 HBM이나 그런 관련된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올라간 애들보다 좀 돌리면서 가는 애들이 좀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 분봉이나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봉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정확하게 좀 좋은 타점이라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면, 만약에 나는 그냥 무조건 기다릴 거다 한다면 한 7,100원 정도까지, 100원에서 200원까지는 기다리는 거고요. 만약 난 모아가겠다, 자리 주지 않고 그냥 가겠다, 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만의 성향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 각자만의 워낙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덕산하이 메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전히 좋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 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해성DS입니다.
얘는 좀 제가 또 좋아하는, 요즘에 제가 이제 저돌적인 매매, 저돌 매매라고 해야겠어. 저도 이름을 줘야 되겠어. 얼굴이 제가 저돌적이잖아요. 아닌가? 이거 저항 돌파입니다. 저항 돌파. 자, 이거 돌파 나왔고, 우선은 이 업황이나 시장의 키워드 트렌드 부합, 그죠? 업황, 관심도, 이빠이. 그러면, 그리고 거래 자체도 아직 이때 한번 저점에서 추세 돌리면서, 요 첫 번째 추세를 돌린 거거든요. 여기서 추세 돌리면서 거래 한번 실리면서 뚫어버렸습니다. 요 구간을, 박스를. 그리고 나서 한번 채널을 만들고, 한번 요때 저항 자리에서 한번 저항 받고, 이제는 이전에 저항 받았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지를 받고 있어. 여기는 저항이었는 자리였는데, 이전에 저항 받았던 자리에서 이젠 지지 받고, 이제 다시 또 요 채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 스텝, 투 스텝. 이제 그 다음 구간 때까지 열어둘 필요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나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자리 어떤가요? 해성 DS 자리 좋아 보인다. 7번. 안 좋다. 8.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예. 원래 생각 또는 부담된다. 8. 자, 그리고 또 증권사 리포트를 또 해성 DS 요거를 또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하자고요. 자, 해성 DS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는 언제자 리포트냐면요, 6월 1일자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전장용 업황 호조,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거는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제가 못 그려가지고. 자, 요거 보이시죠? 요런 거. 요런 걸 리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걸 리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이제 전장용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자체가 단가가 조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지금 수요가 좋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 요것도 DDR5 기판 납품 시작을 3월 달부터 본격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지금 좋은 게 뭐냐면, DDR5가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가격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후보군이 뭐였냐면은, 이 HBM의 이 가격하고 요겁니다. DDR5. 자, 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키워드, 좋아하는 키워드들, 요거에 지금 엮여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쪽 자체가 지금 업황이 좋다라는 거에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3월달부터 본격 매출 발생하고 있고, DDR4보다 40%가량 높은 가격의 대면적 생산 기술에 기반한 원가 경쟁력,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기여된다. 그리고 견조한 전장용, 그러니까 요거죠. 전장용 리드 프레임 수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장용 리드 프레임 쪽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리포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최근에 또 이 PCB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주가가 강하죠. 저점에 뭐 심택이나, 그죠? 그죠? 심택, 뭐 PLB, 그리고 대덕전자, 뭐 요런 애들이 지금 기판 관련된 애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우선은 전반적인 이런 기판, PCB,
요쪽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이전에 리드 프레임 고수익성 수익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수익성 자체가 지금 올해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요거 보면은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지금 메리츠 증권의 이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지금 이 전장을 리드 프레임 고수익성 지속 전망 아까도 같은 다른 리포트하고 조금 똑같은 내용이긴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전장률 리드 프레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6.6% 정도 그러니까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결국에 반도체와 관련된 뭐 DDR5 특히나 DDR5나 HBM, EUV 이런 애들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튼 DDR5 쪽 관련해가지고 관련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3월달부터 반등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본다면은 뭐 차트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보통 차트를 먼저 봅니다. 물론 업황도 먼저 보고 어떤 업황에 속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차트로 들어가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이미 급등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못 사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PSK 홀딩스 같은 거는 요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는 돌리는 과정이었잖아. 돌리는 과정.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요 구간에 이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요거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워낙 지금 이격이 높거든요. 5이격이나 12격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어렵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그 업황 내에서 그 업종 내에서 순환매를 노려야 될 것 같고 그 순환매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부담 없는 애들 본다면 뭐 덕산하이 메탈이나 그리고 방금 해성 DS 요런 애들이 조금 더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선은 관심 탑3는 첫 번째는 요렇게 조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 절대로 처음부터 큰 비중을 태우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개 방송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지. 저는 뭐 추천이나 리딩이나 이런 것들은 VIP 방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꼭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또 어떤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냐면 이겁니다. SFA 반도체.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한번 갭 뛰었던 애들 있죠. 예, 갭 뛰었던 애들 중에서 오사트나 이쪽 관련해가지고 요 구간에 있는 애들이 사실 좀 빠져도 덜 빠지고 이 돌파 나와주면 좀 땡기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약간 트레이딩으로 조금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VIP 방에서도 수익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좀 수익을 챙겨놨던 애인데 다시 또 조금 주목을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다 한 번씩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 땡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텍 플러스도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쉬었다가 땡겼는데 어때요? 얘는 지금 못 땡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차트 베이스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는 약간 순환매 돈다면은 약간 뭐 패키징이나 그죠? 이쪽 관련해가지고 오사트나 그 중에서 좀 차트를 조금 돌려봤고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좀 부담이 덜한 자리에 있는 요런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부담은 없어 보인다. 조금 요런 것들이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일 좋은 점이 있냐면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버양 오사트 최대 수혜주. 사실 저는 요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뭐 PC나 이런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 이 서버용 매출이 역전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컴퓨터, 그러니까 D램 어플리케이션 적용되는 이 구간을 보면은 부분을 보면은 서버, 모바일,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모바일을 서버가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섰다라는 거죠. 퍼센티지 비중 자체가 이 D램이 적용되고 있는 산업이. 그래서 컴퓨터나 서버나 모바일 쪽에서 이제 서버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고 서버가 당연히 올라갔다라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나 뭐 AI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주냐? 서버 수요의 구조적 성장이다. 근데 한국 오사트 기업 중에서 서버형 메모리 매출이 가장 크다. 결국에는 지금 뭐 AI, 뭐 이런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도 당연히 같이 성장할 거고. 그럼 서버, 그냥 메모리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조금 이 키워드에 집중을 했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의 오사트 중에서 서버형 메모리 매출이 가장 크다. 그리고 2022년도 작년 메모리 매출액에서 70에서 80%가 서버형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D램 내에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요게 포인트가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HBM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트리거 역할을 했던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AI. 그죠? 자, 그래서 이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서버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D램 내 영향력이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버가 더 D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동사는 이 오사트 중에서, 우리나라 오사트 중에서 서버형 메모리 매출이 가장 큰 업체. 결국에 주목을 해볼 만한 하다라는 거죠. 차트도 지금 보시면 아까 좀 막혀 있잖아. 최근에 한번 땡겼다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인텍 플러스 같은 애들도 이렇게 갔다가 갇혀 있다가 뚫으면서 시세가 폭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놓고 본다면은 또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도 한번 조금 볼게요. 자, 그래서 주요 고객사, 또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예요. D램 내 서버형 메모리 점유율이 50%를 넘는다. 자, 이쪽 시장에 성장을 하는데 고객사가 삼성전자. 근데 얘네들이 점유율이 제일 높아. 서버형 메모리 점유율이 50%를 넘어. 그럼 당연히 낙수 효과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전방 업체들의 재고 소진, 차세대 DDR5 신규 CPU 출시, 이거는 뭐 이미 조금씩 나와주고 있던 거고, 2023년 서버 수요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안 좋아.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시장은요, 올해를 바라보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지금 흐름을, 미래를 바라보고 내년까지도 저는 바라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서브 수요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지, 회복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도 DDR4 대비 DDR 서버 메모리 가격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도 수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요즘에 다시 가격 올린다라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올리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 DDR5 전환하게 된다면 또 이것도 있잖아. DDR5로의 전환은 판매 단가에 긍정적이다. 자, 패키지는 개수당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 프리미엄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 소요 시간, 장비 가격으로 단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DDR5 서버형 메모리의 경우 고성능에 따른 테스트 타임 증가와 ASP 상승에 따른 가격 효과가 예상된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DDR5 전환에 따른 수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면은 이 서버형 D램 수요 증가, 요거 수혜 플러스 DDR5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우선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다. 그리고 최근에 갭을 조금 띄웠다가 이 갭 매금을 좀 나왔잖아요. 이 갭을 좀 띄워서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또 이때 갭 띄우고 여기서 또 갭을 메꿨다. 그러니까 메꿨다가 지지받고 또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갭 메꾸고 여기서 갭 메꾸고 올려고, 갭을 메꾸고 올리고 갭 메꾸기 올리고, 그리고 나서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구간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때 지지 이탈하면서 사실 추세 깨진 거잖아요. 근데 요때 한번 물량 소화했었고, 과거에 다시 한번 요것만 뚫어준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를 전환했다. 한 번 더 조금 더 돌리고 있다.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7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자리,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에서 제가 접근하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여러분들 매매를 잘해야 되지. 어떤 기업 백날 잘 알아봤자 뭐합니까? 매매에서 수익 나야지. 자, 그래서 우선 이 세 종목은 좀 관심, 트레이딩 종목이고요. 그리고 알파, YM텍, 요거는 제가 워낙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YM텍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제 방송만 많이 보셨던 분들, 제가 진짜 유난히 강조했던 종목들 아닙니까, 이거? 안 그런가요? 이거 제가 이전에도 자료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리 좋습니다. 지금 자리 좋잖아요. 재료도 좋고. 자, 지금 얘네 고객사 중에서 SK 시그넷이 고객사로 또 있거든요. 근데 SK 시그넷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그 NACS라는 거, 그러니까 NA라는 거는 노스 아메리카고요. 그러니까 북미, 그리고 C는 차징, 그리고 S는 시스템인가? 아무튼 그 북미 표준 뭐 충전 시스템이다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근데 진짜로 북미 표준이 아닙니다. 그냥 테슬라가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진 건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미국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자 엠비골드 네이버 밴드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영문자 기사를 또 올려드렸어요. 요거 보시면 자 이 벤치에서도 여기 보시면 also considering adopting NACS. 그러니까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NACS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를 좀 고려하고 있다. 응. 그래서 최근에 이 테슬라 NACS 충전 방식 채택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뭐 미국의 포드, GM뿐만 아니라 뭐 스텔란티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벤츠라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인데 이 YM텍은 고객사 중에서 또 SK 시그넷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SK 시그넷도 결국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NACS 충전 방식에 대한 것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 통합하겠다. 지원 예정이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사실 YM텍 같은 경우에는 이 요즘에 풍력도 이런 애들도 괜찮잖아요. CS 베어링도 잘 올라오고 CS 윈드는 제가 생수에 편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포트에 편입돼가지고 수익 중인 종목인데 이건 제가 저희 VIP 회원님들도 많이들 은근히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중기로 끌고 가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익 챙기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빠진 게 없거든. 올라가고만 있거든. 근데 이 YM텍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ESS 쪽이에요. 그 다음이 전기차 충전. 그 다음이 전기차 이제 앞으로 요거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여기서의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 요 EV 릴레이 그 하나가 10만원, 11만원, 10만원 막 이런 단가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요쪽이 비중이 얘네를 먹여 살린 전방 산업이고요. 그 다음이 지금 이제 이거는 새로운 이쪽이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ESS 아까 뭐 CS 윈드나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쪽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 결국에는 ESS 시장이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전방산업을 이쪽으로 두고 있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낙수효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 가지고도 아무튼 얘네들의 고객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블릴레이 이거 들어가는 그리고 이 이블릴레이 얘네들이 이제 이전에 그 테슬라가 지금 이 충전의 표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충전 방식 12V에서 48V까지 요거 늘리겠다. 요 발표를 했었을 때 수혜주로 부각받았었는데 이 양방향 아크 차단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가 순간적으로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온오프 하는 기능인데 여기서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그 아크 이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더라도 이 양쪽 방에서 그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뭐 독점 뭐 최초 기술 개발인가? 요런 이력이 있으면서 요거에 관련된 뭐 이런 수혜주 특징주로서 부각받았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 충전 쪽에서 제일 좀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지금 견인하거나 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주도권을 좀 잡기 시작한 회사가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테슬라 충전 쪽하고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것들도 하나의 또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 또한 고객사로 또 SK 시그넷을 또 두고 있다는 거. 얘네들이 또 이 충전 쪽 관련해가지고, 텍사스 공장인가 이게 원래 6월달로 알고 있었는데 7월달인가 또 양산 본격화 또 이런 이슈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충전 쪽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제일 뭐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휴맥스 홀딩스나 이런 애들은 조금 변동이 크니까. 근데 대신 윗꼬리도 잘 달립니다. 근데 이제 YM텍 같은 경우나 롯데정보통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변동이 조금 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어디야 스치면 상한가 2부에 아무도 진짜 이거 충전으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저조차도 이걸 내가 가져가도 되나? 그런 종목이었었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이나 좀 트렌드에 좀 부합하다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저가 있는 종목들만 잘 골라 잡은 다음에는 충분히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항상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벤트 지금 하고 있죠. 예. 또 지난 금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동하고 또 가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이벤트 설명을 드리면은 3개월 가입 시 50일 추가 기간 그리고 1개월 가입 시 10일 추가 기간인데요. 자, 아무튼 지금 보통 이벤트 기간에 가입자가 폭증을 한대요. 그래서 1588-0648번 전화하시면은 조금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개선을 많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023490-4596번 요 제 직통 결제번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번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거두절미하고 이것만 보여드리면 돼요. 제가 매매하는 거는 딱 이겁니다. 어디 갔어? 여러분들 그냥 뭐 한두 종목 수익 났다 이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이 매매 내역을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기록한 이 수익률표 이게 저를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한번 먹을 때 확 먹다가 깨져버리고 확 먹다가 깨져버리고 이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정말로 돈 버는 매매를 하고 싶다. 좀 안정적인 매매 하고 싶다. 직장 다니면서 뭔가 그래도 좀 부업하고 싶다. 주식이랑 부업을 하고 싶다. 자, 라는 부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아무튼 저 김태훈 매니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후회는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요 종목들 한번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타점 잘 잡아 보셔가지고 수익 챙겨주셔가지고 저희 또 방으로 저희 가족 방으로 합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밴드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이런 이벤트 뭐 이런 일정들 이런 것들도 잘 올려드렸고 여러 가지 좀 이슈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진짜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 그 VIP방 회원님들 그 오늘 제가 원래 이거 끝나고 그 주식 교육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평일에 할게요. 차라리 화요일 또는 아니요 화요일이나 화요일 수 목 중에 하루를 좀 잡아서 할게요. 이게 지금 공개 방송이나 이런 자료 때문에 좀 약간 꼬여가지고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회원님들 오늘도 고생도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내일 그리고 장정 공개 방송에서 생쇼 유튜브 채널에서 합니다. 이제 여기 가보시면은 자, 여기서 아침에 장전 라이브 방송은 이제 여기서 합니다. 그죠?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글루 같은 애들도 말씀드려서 급등했었고, 그죠? 건설기계 요거 이날 지난주 금요일에 건설기계 딱 말씀드려가지고 또 그쪽 엄청 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